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패스트트랙법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던 중 기습적으로 의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22개 예산 부수 법안이 모두 처리된 뒤 상정하기로 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개 예산 부수 법안만 통과시킨 뒤 순서를 앞당겨서 전격 상정했습니다. 일정 후 날치기 상정을 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문희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에 강력 반발하면서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 4월 신속 처리안건 패스트트랙법 처리 과정에서부터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결사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법 저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장내외 투쟁을 벌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삭발, 단식, 의사당 농성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극한 투쟁을 벌여온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의 승패에 따라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운명뿐 아니라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앞날도 좌우된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사생결단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상을 포기한 채 법에도 없는 4+1이라는 꼼수 협의체, 정체 불명 협의체를 만들어서 야합 선거법 개정안과 괴물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지금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당의 생존과 정치 생명 연장에 급급한 10석 미만의 군소 정당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미끼를 던져주고 잠기 집권을 위한 캐스터보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2개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문재인 정권이 노리고 있는 속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핵심은 친문 정권의 장기 집권과 신독재체제 구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2중대, 3중대로 불리는 범여 유성 정당들을 여러 개 탄생시켜 현재 4+1 협의체와 같은 기구나 연정을 통해 확고한 원내 과반 의석을 장악한 뒤 각종 국가 제도와 기구, 법령을 진보 좌파의 이념적 성향에 맞춰서 전면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세체를 강화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데서 보듯이 이원 집정제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0년, 50년 집권론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심판에 의한 예하간 정권 교체의 길은 사실상 봉쇄되고 야당의 집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집니다. 무엇보다 4+1이 합의에 상정한 선거법은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완화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는 누더기 선거법, 야바이 선거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례의석을 75석까지 늘려서 50% 연동률을 적용한다더니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서 50석으로 축소키로 했다가 그마저도 호남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의 47석을
47석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고작 연동형 비례의석 30석이라는 이 한 줄을 넣기 위해서 그야말로 야단 법석을 벌인 셈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당 목 비례의석을 빼앗아서 정의당 등 군소 야당에게 나눠 주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밥그릇 싸움 차원을 넘어서 의석 도둑질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비례 30석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캡이라는 것을 씌운 난수표 같은 선거법, 그야말로 초등학교 반장을 뽑는 선거 규칙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수처법입니다. 4+1이 밀실에서 합의한 법안을 보면은 공수처장의 국회 동의제, 기소심의위원회 등 견제장치 조항은 모두 빼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초수퍼 사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대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 또 다른 초법적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 외에 달리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엄정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정도로 충분히 검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윤석열 총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윤석열 검찰이 눈의 가시처럼 보이겠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 정권 인사들을 가차없이 잡아넣을 때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들춰내자 검찰을 공격하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무슨 수를 쓰든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 대상인 7천여 명에 이르는 판사, 검사들을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 피의 사실 공표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모두가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공수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그렇게 해서 정권 후반기 터져나올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를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마음대로 가져다 수사할 수 있는 공룡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처럼 청와대 권력 실세들이 개입한 사건들은 다 눈감아 주거나 적당히 덮어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기다가 김명수 사법부마저 행정부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특정 이념 성향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통해서 양식적인 법관들까지 통제하려 들 게 뻔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신독재 체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보학계의 대북객인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도 진보운동권의 정치적, 도덕적 파탄 상태가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국민 편가르기, 대중동원 정치 등 좌파
포퓰리즘을 통해서 전체주의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심각한 헌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선거법 기습상정을 통해서 그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108석의 한국당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의안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을 이용해서 쪼개기 국회를 열어서 26일 선거법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차례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강행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결국 조국 사태를 이끌어낸 지난 10월 광화문 항쟁처럼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어나는 길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를 무산시켜야 합니다. 향후 보름 남짓 한국당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